안녕하세요, 여러분. 웹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3강 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개요. 두 번째,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세 번째,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 네 번째, 학습 정리. 다섯 번째, 실습 진행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내용인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은 웹사이트의 목적의 주요 내용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의 내용은 이론을 학습하신 후 오늘 하실 실습 진행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웹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웹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이트 기획과 설계에 있어서 사이트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첫 번째, 정보 전달 매체이다. 두 번째, 홍보 광고 매체이다. 세 번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이다. 네 번째,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다섯 번째, 유통 시스템이다. 여섯 번째, 가상 공간 속의 커뮤니티이다. 추가로 변화된 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두 번째로는 웹사이트의 종류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상업적인 사이트와 비상업적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내용 세 번째입니다.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웹의 기능과 역할. 두 번째, 사이트의 수익 목표. 세 번째, 사이트의 목표입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크게 6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러한 기능과 역할 외에도 웹은 정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웹은 정보 전달 매체이다. 두 번째, 웹은 홍보, 광고 매체이다. 세 번째, 웹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이다. 네 번째, 웹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다섯 번째, 웹은 유통 시스템이다. 여섯 번째, 웹은 가상 공간 속의 커뮤니티이다. 웹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체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외에도 웹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웹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 첫 번째로 웹은 정보 전달 매체입니다.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웹이란 뉴스, 신문, 방송사 등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목표로 하는 사이트를 비롯해서 박물관, 도서관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웹사이트로는 종합검색 포털 사이트, 뉴스, 신문 사이트, 각 분야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신속한 정보갱신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며 정보의 효과적인 분류, 다양한 경로 및 검색 장치, 사용자 맞춤 정보 등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웹사이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검색 방법들입니다.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사례인데요. 두 가지 검색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과 디렉토리 검색 방식입니다. 먼저 좌측의 사례는 키워드 검색 방법입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창에 자주 검색되는 연관 검색어들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사례는 디렉토리 검색 방식으로 방대한 정보를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리하여 해당 카테고리로 들어가 정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모바일 웹의 검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웹의 경우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다양한 검색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음성 검색, 이미지 검색, 위치 기반 검색입니다. 모바일 웹의 다양한 검색 방법 중 네이버 모바일 음성 검색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 화면은 모바일 음성 검색에서 지금 말해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온 후 사용자가 지금 하는 드라마 뭐예요? 라고 음성으로 질문하여 나온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모바일 웹의 또 다른 검색 방법으로 이미지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스마트 렌즈를 통해 상품 정보와 리뷰 정보를 한눈에 쉽게 쳐다볼 수 있으며 쇼핑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즈는 바코드 검색, QR코드 검색, 이미지 검색, 외국어 검색을 모두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모바일의 스마트 렌즈는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스마트 렌즈가 실행되면 카메라가 이미지 기반 콘텐츠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인식하여 바코드, QR코드, 이미지, 문자 인식을 통한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모바일 웹의 세 번째 검색 방법으로 위치 기반 검색이 있습니다. 한강에 피크닉을 가서 주변 맛집을 검색할 때 스마트 어라운드의 나우 카테고리를 열어 그 주변 맛집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반경 내에서 해당 지역의 인기도를 반영한 맛집을 추천해 줍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 외에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웹사이트 사례로는 뉴스, 신문사, 방송사 사이트인 CNN이 있습니다. CNN 웹사이트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되어 데스크탑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사이트가 동일합니다. 많은 뉴스들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다음 사례는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웹사이트 DBPR입니다. DBPR 웹사이트는 등록된 모든 논문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주는 검색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웹의 기능과 역할 그 두 번째, 웹은 홍보 광고 매체이다. 홍보 광고 매체로서의 웹이란 회사나 학교, 기관,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와 이미지 제공 및 광고를 위한 사이트를 말합니다. 오프라인의 기업이나 학교, 기관, 기업의 상표, 제품들을 멀티미디어 기반의 매체로 옮겨와서 소개 및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홍보 광고 매체로서의 웹사이트로는 기업의 웹사이트,
브랜드 웹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이트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홍보 및 광고 매체로서의 웹사이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샤넬의 브랜드 홍보용 웹사이트입니다. 샤넬의 제품과 제품의 특성을 홍보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용 웹사이트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하여 운영상의 효율을 높인 사례가 많은데 샤넬 또한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운영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디저트 카페인 설빙의 웹사이트입니다. 디저트 카페에서 중요한 신제품 홍보 및 이벤트를 알리는 데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샤넬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반응형 웹으로 제작되어 운영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 세 번째로 웹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이다. 웹에서의 엔터테인먼트는 각종 오락, 연애, 게임, 스포츠, 영화, 패션, 레저, 취미, 음악 등의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로는 온라인에서 직접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화, 공연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포츠를 중계하는 등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도 포함됩니다. 이때의 정보는 엔터테인먼트 정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의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흥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과 원활한 호환성, 충분한 메모리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웹사이트의 사례인 한게임 웹사이트입니다. 한게임은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웹사이트에 걸맞게 티저 공개 때마다 로고를 멋지고 재미있게 바꿔서 사용자가 흥미를 가지고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 네 번째로 웹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웹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란 인터넷의 최대 장점인 개방성, 대중성, 실시간 쌍방향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 용이성.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성. 사용자와의 원활한 인터랙션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내용과 기능에 맞는 적절한 설계,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스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비용 절감 효과.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많습니다. 교육비와 같은 직접적 경비의 감소와 시간의 절약, 장소,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학습 웹사이트의 사례, 해커스 영어 웹사이트입니다. 해커스 영어는 오프라인 학원 수업이 있지만 온라인 강의를 위한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학원에 오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해커스 영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 다섯 번째로 웹은 유통 시스템이다. 흔히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합니다. 웹에서의 유통 시스템이란 전자적인 매체,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물류 창고로부터 직송되는 물류 유통 방식을 통해 배송 시간과 유통 마진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통 시스템 웹사이트들은 개인화된 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와 마일리지 및 포인트 통합, 각종 이벤트와 판촉 행사로 소비자 참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고객의 재구매율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통 시스템 사례인 G마켓 웹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은 쇼핑 앱을 제공하여 모바일 쇼핑을 활성화시키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와 최저가를 확인하고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욱 현명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6번째로 웹은 가상 공간 속의 커뮤니티이다. 웹에서의 커뮤니티는 웹에서 형성되는 네티즌 간의 공동체나 소모임을 의미합니다. 성격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 지식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비영리 커뮤니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커뮤니티를 논할 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여 인맥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사용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결합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졌고 통화, 회의,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웹사이트 사례인 네이버 카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해 놓은 지역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래 지역별 카페를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다양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서울에서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등등 많은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례를 보시면은요. 주제별로 구분해 놓은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커뮤니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웹사이트의 사례인 페이스북 사례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로 대표적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 웹사이트는 타겟에 맞는 기본 시스템을 제공해주면 사용자의 참여도에 따라 웹사이트의 성격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웹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OTT 서비스입니다. OTT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이트로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로는 텀블벅이 있습니다. 텀블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확보하는 서비스입니다.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새로운 웹사이트를 기획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웹사이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전략이 바뀔 때. 두 번째,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관련 웹사이트가 필요할 때. 세 번째, 기업이나 조직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네 번째, 사용자 환경의 변화, 사용자와의 관계 변화, 웹 트렌드의 변화 등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웹사이트를 새롭게 기획하게 됩니다. 새로운 웹사이트를 기획한다는 것은 웹사이트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웹사이트의 목적과 기능을 정의하는 일입니다.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 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웹사이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 바로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웹사이트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 모델을 잘 모르실 때에는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을 잘 정의하셔서 챗GPT에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니즈와 사용자 니즈는 웹사이트의 목표이다. 비즈니스 니즈와 사용자 니즈는 다릅니다. 웹사이트 목표는 비즈니스 니즈와 사용자 니즈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니즈와 사용자 니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사이트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3가지 사이트는 패션 쇼핑몰, 영화 관련 웹진, 은행 웹사이트. 자, 이 3가지 사이트는 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이 모두 다릅니다. 이 3가지 다른 웹사이트의 비즈니스 니즈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쇼핑몰의 비즈니스 니즈는 더 많은 옷을 팔아 매출을 높인다. 영화 관련 웹진의 비즈니스 니즈를 볼까요? 더 많은 배너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게 한다. 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광고 수익을 높인다는 거죠. 은행 웹사이트의 비즈니스 니즈를 보시죠. 온라인 뱅킹으로 고객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 자, 이것도 비용과 관련 있습니다. 비즈니스 니즈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으로 매출과 비용 등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니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쇼핑몰의 사용자 니즈는 저렴한 가격에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산다. 영화 관련 웹진의 사용자 니즈를 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와 배우 정보를 얻는다. 은행 웹사이트의 사용자 니즈를 보겠습니다. 은행 관련 일을 빠르고 편하게 처리한다. 자, 이처럼 사용자 니즈는 비즈니스 니즈와는 다르게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상업적 사이트와 비상업적 사이트입니다. 상업적 사이트로는 수익을 위한 상업적 웹사이트가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한 상업적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이트는 비상업적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은요. 오픈마켓 쇼핑몰 G마켓은 상품을 판매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웹사이트입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웹사이트의 방문 수를 늘려
각종 광고 수익을 얻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익을 위한 상업적 웹사이트이고요. 자, 국민은행 웹사이트는 은행 업무를 웹상에서 할 수 있게 설계된 비용 절감을 위한 뱅킹 사이트입니다. 자, 이 경우는 비용 절감을 위한 상업적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상업적 웹사이트의 사례 G마켓입니다.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이고요. 오픈마켓입니다.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이트죠.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입니다. 자, 두 번째 네이버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이트는 사이트의 방문 수를 늘려 각종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입니다. 상업적 웹사이트 이번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 국민은행입니다. 은행 업무를 웹상에서 할 수 있게 설계된 인터넷 뱅킹 사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상업적 웹사이트와 비상업적 웹사이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 웹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와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는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쇼핑몰, 유료 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정보 제공 사이트,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매 사이트, 사이트의 방문 수를 늘려 각종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 등 수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그런 사이트를 말합니다. 두 번째,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나 상품 소개를 통해 광고비를 절감하는 홍보 사이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고객 서비스를 인터넷 사이트로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 직원 채용이나 직원 교육에 관련된 사이트. 자, 이러한 사이트들은 모두 비용 절감을 위한 상업적인 웹사이트입니다. 이번에는 비상업적 웹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업적 웹사이트는 말 그대로 상업적이지 않은 사이트이고요. 예술이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비상업적 사이트는 취미생활, 자신의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단순 커뮤니티 모임, 비상업적 학술 사이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등이 비상업적 사이트입니다. 예술이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웹사이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웹사이트의 목적과 주요 기능을 정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습 시간에 웹사이트의 목적과 주요 기능을 정의를 해 보실 텐데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본인의 기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는 지니뮤직의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도메인명. 자, 지니뮤직의 서비스명이 도메인에 있네요. 자, 두 번째 기능과 역할. 사용자에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인 음악에 대한 정보와 음원을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음원 차트 순위를 알려주고 장르에 따른 인기, 최신 순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음악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준다. 국내 최다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음질 지니 차트, 최신 음악, 앨범, 뮤직비디오, 오늘의 선곡, TV 속 음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수익 모델입니다. 유료 음원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음원 작곡가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챗 GPT를 활용하여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경쟁력과 차별화. 일정 기간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장기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차별화를 주고 있다. 5번째, 비즈니스 니즈와 사용자 니즈. 비즈니스 니즈는 음원을 팔아 수익을 얻는 것이다. 사용자 니즈는 자신이 원하는 음원을 쉽게 찾아 듣고 즐기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의 니즈가 합쳐진 서비스와 컨텐츠를 기획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웹사이트의 목적과 주요 기능을 정의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웹사이트는 코스모폴리탄 웹사이트인데요. 도메인명 또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잡지의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과 역할. 뷰티, 패션, 라이프 등에 관한 다양한 컨텐츠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협찬을 받고 홍보하며 브랜드 자체 홍보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익 모델. 코스모폴리탄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잡지 구매율을 높이고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다. 사용자의 방문율을 높여 광고비를 받는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모델 부분은 챗GPT를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더 다양한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비즈니스 니즈와 사용자 니즈. 비즈니스 니즈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접하게 하여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잡지 구매율도 높이는 것이다. 사용자 니즈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즐기고 트렌디한 부분을 빠르고 재미있게 접하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니즈가 합쳐진 서비스와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입니다. 매니아층이 두꺼운 콘텐츠를 트렌디하고 빠르게 업로드하여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많은 사용자의 유입률을 늘려 광고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이 목표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니즈와 사용자 니즈를 합친 서비스와 콘텐츠를 기획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웹사이트 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렸죠. 첫 번째, 정보 전달 매체, 뉴스,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 두 번째, 홍보, 광고 매체, 기업, 제품, 기관의 홍보 웹사이트. 세 번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오락, 연예, 게임, 스포츠 등의 컨텐츠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네 번째, 온라인 학습 시스템, 실시간 쌍방향 학습을 제공하는 사이트. 다섯 번째, 유통 시스템,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한 마케팅과 판매. 여섯 번째, 가상 공간 속의 커뮤니티, 네티즌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이트들. 이렇게 6가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한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웹사이트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목적 정의가 필수적입니다. 자, 새로운 웹사이트는 언제 만들게 될까요? 비즈니스 전략이 바뀔 때,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할 때, 조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등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의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 수익 모델, 비즈니스 니즈와 사용자 니즈 조화 등이 있습니다. 자, 사이트를 목적에 따라 2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었죠. 상업적 웹사이트와 비상업적 웹사이트. 자, 상업적 웹사이트를 또 2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수익을 위한 웹사이트, 비용 절감을 위한 웹사이트.
모두 돈과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이죠. 자,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학습 정리입니다.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 요소 3가지. 첫 번째, 이 사이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능과 역할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이트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수익 모델이죠. 세 번째, 비즈니스 니즈와 유저의 니즈를 합해서 사이트 목표를 정의해라. 웹사이트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실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정된 그 리뉴얼 웹사이트를 기획을 시작해야 하시는데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웹사이트 정의입니다. 자, 프로젝트 정의 항목 5가지 제가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도메인명. 두 번째, 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세 번째, 수익 모델. 네 번째, 경쟁력과 차별화. 다섯 번째, 사이트의 목표. 이렇게 5가지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강의에서도 사례를 2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수익 모델 쪽은 챗 GPT를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